지난 시간에 집중 상한함수 좀 했어요. 상한함수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한다. 단위원위를 돌아다닌다. 단위원을 정의한 목적이 왜 그러냐면 확대하고 축소하기 편하려고 단위원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단위원을 관찰을 잘해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도 발견했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것도 발견했고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인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코를 정리할 수 있는 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집중.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오면 제곱해 1 더하기 사코,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오면 제곱해 1 빼기 사코. 그 다음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더하면 사코분의 1 뭐 그랬었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사인분의 코사인을 더하면 사코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호도법. 호도법이란 60분법에 있는 각을 필수와 1대1 대응을 시키자. 이게 호도법이었고 결국 이런 거였죠.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R 1호도,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2R 2호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R이랑 세타를 곱하면 L이 나오는구나. 호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이랬고 그 호의 길이를 아크라고 한다고 했죠. 아처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나오면 계속 각을 떠올리는 습관이 필요해. 아크는 각이거든. 호의 길이는 각. 그렇게 되고 L이 R세타다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렇게도 구하고 2분의 1 RL로도 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상한함수의 모든 각들은 단위원에 표시한 다음에 짧으면 2분의 1 60도, 길면 2분의 루트 3 30도. 이걸 이용해서 그냥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고자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얘였죠. 첫 번째, 가을 앞에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했고 두 번째 공식은 가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120, 사인 60,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6분의 5파이, 탄젠트 150, 마이너스 탄젠트 3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등등등 그렇게 판단을 해보자 했었어요. 세 번째는 음각 공식이에요. 쓰면 쫓아오세요 이제. 자, 음각. 음각이란 이런 거였지. 단위원에서 정의를 하는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양각이라고 합시다.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 즉 X축 계층 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갔다고 치세요. X축 계층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위로 내려가면 음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로 가는 것이 양각이라면 일로 가는 것이 음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랬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X좌표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겠죠. Y좌표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겠죠. 글씨가 참 그렇네. 기울기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 각을 양각으로 표시하지 않고 음각으로 표시했을 뿐이야. 양각으로 표시할 거면요. 한 바퀴 돌면 2파인데 세타만큼 깠으니까 2파이 빼기 세타 이랬겠지. 음각으로만 표시한 거거든. 근데 보니까 X좌표는 같잖아. X축 계층을 해놓고라는 지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의 X좌표랑 너의 X좌표는 같죠. 근데 너의 Y좌표랑 너의 Y좌표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가 1이었다고 해봐.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X값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Y값의 변화량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다면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곰곰이 관찰을 해봤더니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얘기를 해볼게. 따라해봐. 고래는 코사인 고래. 다시 고래는 나도 쪽팔려 따라해. 고래는 크잖아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요.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요. 외웠죠? 가시를 먹는다고. 됐어, 알아서 해. 코사인은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요. 얘가 이제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은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 이 두 개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래프 배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그 공식은 이래요.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습니다.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요.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읽기만 해야 그렇습니다. 뜻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시를 먹는다는 말은 코사인은 각이 있잖아. 네 맘대로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떼거나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각에다가 각의 보호를 바꾸고 싶지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또 달아야 된다. 마이너스를 들었다가 빼요. 이것도 좋지만 실전에서 이게 더 편할 수 있어. 각의 보호를 바꾸고 싶잖아. 마이너스를 단다. 탄젠트도 각의 보호를 바꾸고 싶잖아. 마이너스를 단다. 코사인은 각의 보호를 바꾸고 싶으면 냅둬라. 이 말이야? 이해했죠? 우리가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해볼 생각인데 예를 들면 코사인 120도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잖아. 첫 번째 공식을 써보자.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고래는 가시를 먹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도 좋다는 뜻이야. 두 번째 공식이 훨씬 빠르지만 됐어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야. 됐지? 됐어? 된 거야. 사인 120도. 사인. 야야. 첫 번째 공식.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야. 이상한 짓 했잖아. 이상하다 했다. 첫 번째 공식을 쓰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하죠. 각 앞에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잖아요. 잘못 썼죠.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30도 이렇게 해야죠.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됐죠? 이렇게. 그다음 첫 번째 공식 쓸게요.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고래는 가시를 먹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도 좋다. 뭐 두 번째 공식 쓰기 훨씬 낫죠. 예, 두 번째요. 코사인에 세타 빼기 3분의 7, 8 뭐 이런 거 갖다 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말이다. 이게 숫자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 숫자가 앞에 있는 게 편하거든. 숫자를 앞에 두 개 만들고 싶으면 가계보호를 바꾸면 되잖아. 코사인은 가계보호를 네 맘대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막 붙일 수 있어. 가시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3분의 7, 8 빼기 세타로 써도 좋다. 이 말이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2세타 빼기 3분의 7 파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가계보호를 바꾸고 싶으면 앞에 뭘 또 다르라고? 마이너스를 또 다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갑니다. 마이너스 사인 3분의 7 파이 빼기 2세타로 쓴다. 뭐 이런 식이야. 탄젠트도 그래요. 탄젠트도 뭐 아까 2세 똑같이 하지 뭐. 뭘 다르게 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탄젠트도 가계보호를 바꾸고 싶으면 보호를 바꿔 마이너스 앞으로 또 붙여.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에다가 3분의 7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음각 공식.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가시를 먹는 이유는 y축 대칭, 가시를 뱉는 이유는 원점 대칭. 왜 y축 대칭이고 왜 원점 대칭인지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때 설명할게. 이 말이에요. 됐고
네 번째 공각 공식 아니야 했잖아. 주기 공식. 이거 한번 보자고. 주기의 정의가 뭐냐면 f의 x 더하기 p가 fx를 만족하는 얘 2는 이그지스트야. 존재한다는 뜻이야.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주기가 p라고 해요. 다시 이 식을 복소수 때 봤죠? 이 식을 만족하는데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주기는 p라고 합니다. 읽어봐. 최소인 양수 p. 다시 최소인 양수 p. 그게 존재할 때 주기가 p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각 우리 했었어요. 선대칭도 하고 뭐 규칙도 찾고 했었습니다. 단위원의 장점은 여러 바퀴를 돌아도 된다. 이제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있다고 칩시다.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있어요. 특징이 지금 뭐냐면 여기가 뭐 스스로 뭐 어떤 각을 생각해도 좋아. 뭐 30도, 뭐 60도, 뭐 어떤 각도 상관없어. x좌표는 여기고 y좌표는 여기잖아. 그런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쪽을 표시를 해도 x좌표는 바뀌지 않죠. 두 바퀴를 돌아서 동경이 일로 와도 x좌표는 불변이죠. 그러면 이 동경에다가 2파이를 더해도 x좌표는 불변, 4파이를 더해도 불변. 됐지? 그러니까 2파이를 더해도 괜찮아, 4파이를 더해도 괜찮아, 또 6파이를 더해도 괜찮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2, 4, 6, 8 이렇게 더해도 괜찮은데 가장 작은 게 얼마니? 2파이잖니. 그래서 주기가 2파이 이러는 거예요. 사인도 마찬가지야. 이 동경이 있으면 y좌표가 되는데 한 바퀴 돌아와서 가도 y좌표는 불변이고 두 바퀴 돌아와서 가도 y좌표는 불변이잖아요. 최소인 양수 2파이잖아. 2파이가 돼서 그것도 주기는 2파이라고 불려요. 계속 그래프를 제가 안 그리고 있죠. 최대한 끝까지 안 그릴 생각이에요. 단위원이 익숙해져야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프 할 게 많습니다만 탄젠트는 얘기가 그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 말이다. 쭉 떠나와. 그러지 않니? 떠나오잖아. 떠나오니까 여기 있는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파이만큼 더 더해지면 이런 각이 나오거든.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다면 파이만큼 더 더한 요 직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요. 이 말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파이를 더한 너, 파이를 더한 너, 파이를 더한 너, 파이를 더한 너 이것들이 계속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 최소의 양수 값이 파이였기 때문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겠죠. 야, 써봐. 사인 세타가 있대. 방금 봤듯이 사인에다가 2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아. 한 바퀴 돌아서 온 거니까. 사인에다가 4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지. 이 말이고 코사인도 코사인에 2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고 코사인에 4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고 뭐 이런 뜻이 돼요. 탄젠트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탄젠트에다가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고 파이 하면 더 더해. 탄젠트에다가 2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똑같고 이렇다는 거죠. 관찰을 해보면 각이 있는데 2파이씩 더해도 똑같고 2파이씩 빼도 똑같고 2파이씩 더해도 똑같고 2파이씩 빼도 똑같고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뺐잖아요. 같다. 이런 얘기고 탄젠트의 주기도 파이기 때문에 파이씩 더해도 똑같고 파이씩 빼도 똑같고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일로 갈 때는 이제 2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같다. 이런 소리예요. 결론. 주기공식. 따라해봐. 주기공식. 주기공식은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다.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 탄젠트 해주기는 파이. 여기 정리하면 되겠어요. 끝. 6번째. 각이 되게 크거나 적거나 그러면 주경기를 쓰면 돼요. 이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뭐부터 하지? 남들이 다 하는 걸 먼저 해야 좀 뭐가 되니? 첫 번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 각이 나오는데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봐.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기억해 일단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뀝니다. 수1에서는 탄젠트의 역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고 플러스 세타가 오던 마이너스 세타가 오던 여기는 세타라고 쓴다. 이게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상한값의 값은 부호가 있잖아요. 동경이 몇 산매 있냐에 따라서 양인지 음인지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호는 왼쪽에 있는 놈이 가리키고 있는 부호로 결정합니다. 이게 교과서 얘기예요. 처음 보는 척하지 마세요. 수업 배우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얘는 2분의 홀수파일 때는 상당히 강력한데 2분의 짝수파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뭐 2분의 홀수파일도 안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언제 어디선가 한번 들을 얘기인데 내가 안 하고 넘어가면 욕할 거 아니야. 최민규 교수 개새끼한테 특강 들었는데 저런 얘기도 안 해줬다고 저 병신 새끼라고 이럴까봐 굳이 언급을 하는 거거든. 따라해봐.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할 테니까 왜 그런지 설명도 하고 응용하는 것도 얘기를 해줄게. 다시 따라해.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 일단 2분의 각을 딱 봤는데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딱 나왔잖아. 그러면 유후 하고 하는 거야.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안 따라해?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꾸는 거야. 일단 플러스 세타하고 마이너스 세타 그냥 세타로 바꾸는 거야. 박아놓고 부호를 결정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걔의 부호가 뭘까? 양수는 양수, 음수는 음수 이렇게 따라가는 거. 됐어요? 모르겠죠? 알았어. 이렇게.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쓰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왔잖아. 그럼 유후 하고 하는 거라니까. 선생님 네가 얘기한 걸 좀 적용 좀 해봐.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2분의 3파이가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는데 이제 의심이 들잖아. 나 선생님 이게 세타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거든. 아휴 참. 따라해봐. 예각 취급. 다시 예각 취급. 예각 취급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 예각 취급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가요.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더 갔잖아. 동경이 여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2분의 홀수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오면 사인은 뭐로 바꾸라고? 옳지.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건 이따 쓰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동경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에 있는 사인 값이니까 얘 y좌표란 얘기 아니냐. 이거의 y좌표는 음수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 왜 그런데요? 딱도 모른다니까. 갈게요. 2분의 3파이만큼 갔잖아. 가놓고 세타만큼 더 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 동경의 y좌표를 원했다고. 이 동경의 y좌표를 원했다는 말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않냐?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를 찾고 부호는 음수 이럴 거 아니야. 다시 따라해. 길이를 찾고 부호 결정 이런 거니까 그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 안에 찾을 거라고. 평면도형에서 찾을 거란 말이지. 반지름이 1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길이를 구하면 길이는 일단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런데 부호가 음수잖아.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자. 그랬던 거라고. 또 할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걸 해보자. 너도 일단 배운 거에 의하면 가만 있어봐. 2분의 홀스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왔잖아. 그래.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라며. 사인 세타로 쓴다. 잠깐만. 부호 결정하라며. 2분의 3파이까지 왔죠? 세타만큼 깠죠? 얘가 취급하라 했죠? 왔어요. 이만큼이 세타. 그러면 얘 동경이 있는데 코사인은 x좌표니까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단다? 마이너스를 단다 이 말이야. 됐지? 이제 따지러 가봐요. 지가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코사인을 구하라는 말은 x좌표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1이 뭐냐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사인 세타가 될 거라는 거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잖아. 홍수잖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들지.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좀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강력하냐면 2분의 3파이, 2분의 11파이, 2분의 뭐 101파이 이럴 때 상당히 강력하다고. 되겠어요? 그럼 이제 동생이 온다고. 형, Z를 먼저 봐주세요. 봤어, 될게요. 2분의 좀 놀아볼까 이거? 놀지 말까? 말까? 그래, 3이나 하자. 뭘 자꾸 놀아. 그냥 이거나 해.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할게요. 갑니다. 2분의 50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죠? 탄젠트는 뭐로 바꿔요? 탄젠트. 코탄젠트로 바꿔. 잘했어. 코탄젠트 세타로 바꿔요. 동경을 그려야죠. 2분의 3파이까지 왔죠? 세타를 더했죠? 왔어. 이만큼 세타. 뭐를 결정해야 돼요? 기울기잖아요?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다 하세요. 이 말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어색하지? 왜 탄젠트였을까? 가만 보면 당연한데 직각삼각형 만들고 말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는 말이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파란색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평면도형에서 말이지. 이것분의 이거지 않니? 평면도형에서 탄젠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일단 역수지. 도를 생각하면 역수잖아. 파란색은 이씨 이것뿐이 이건데 빨간색은 이것뿐이 이거니까 반대로 지금 같잖아. 변화량의 위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역수여서 코탄지가 튀어나왔던 거야. 됐어요? 코각을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얘기하면 훨씬 편하다고. 됐어. 지워.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270도. 더하기 세타. 이러면 당황할 거야? 270도는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잖아. 2분의 홀수파이랑 똑같은 거지. 2분의 홀수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코사인으로 바꾼다. 세타. 동경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270도 더하기 세타니까 이만큼 왔어요. 사인은 음수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됐어. 두 번째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번엔 2분의 짝수파이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지? 뭐 교수님들의 그 큰 뜻을 내가 맞다이 강사가 알겠습니까만 읽어봐. 2분의 짝수파이. 근데 2분의 짝수파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봐라. 2분의 2파이? 파이잖아. 2분의 4파이? 2파이잖아. 2분의 6파이? 3파이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억은 해놓자고. 이럴 때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를 써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단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타라고 씁니다. 부호는 왼쪽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호는. 뭐 이런 느낌이죠. 해보면 2분의 짝수파이는 정수파이라는 얘기다.
2분의 4파이, 2파이잖아. 2분의 6파이, 3파이잖아. 정수파이라는 얘기다. 2분의 짝수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보라고 치자. 근데 사인은 주기가 2파이잖아. 주기가 2파이니까 하면 되거든.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얘를 적용을 시켜보면 얘가 2분의 짝수파이잖냐. 2분의 짝수파이니까 사인 그냥 사인으로 쓰되 그다음에 얘 동경의 모호를 따지지. 2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일로 왔잖아. 사인이 안 쓰니까 이렇게 쓰자. 뭐 이런 컨셉이라고. 됐죠? 근데 이것만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 사인에다가 100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잖아. 얘는 되게 크지 값이. 값이 큰데 주기가 어차피 2파이였기 때문에 100파이는 2파이의 배수잖냐.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일정하니까 그냥 까면 될 일이라고. 사인 세타 이러면 될 일이라고. 그런데 얘를 적용시켜보면 2분의 짝수파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사인은 사인으로 그냥 씁시다. 100파이라는 얘기는 빙글빙글 돌아서 오면 이쪽으로 왔을 건데 세타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이게 양수잖아.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야. 그러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다고. 다만 문자로 나와 있을 때 너희들이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어야 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는 해주는 거야. 됐어요? 끝. 7번째. 여기 재밌다. 잘할 거지? 뭐라고 할까? 잘 말했다. 코사인 2분의 볼스 파이. 얘는 중요해. 준킬러부터 이거를 알고 있으면 계산 과정이 상당히 빨라져. 이거는 중요해. 코사인 정수 파이. 내가 그리는 화살표 방향 그대로 해. 사인 정수 파이. 수학 안개 과목이죠. 주의식교육. 대한민국 화이팅. 갑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상하죠? 사인 2분의 홀수 파이. 네 가지를 연구할 생각이에요. 계속 나 그래프 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잠깐 그래프 잊으세요. 모르는 사람 다행인데 그래프 잊으세요. 아니오는 놀아보러 타세요. 아니 계란에서 놀아보러 타세요. 이렇게 집중. 올 여기 할게 여기 0 2파이 4파이 됐죠? 0 2파이 4파이 6파이 파이 생략. 근데 이쪽이요. 파이만큼 왔잖아. 반바퀴 돌아서 왔다는 얘기는 2파이를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이, 그 다음 3파이. 처음에 파이인데 1 파이가 되는데 2파이를 더했으니까 한 바퀴 돌아왔으니 2를 더해야 될 거 아니냐. 3파이, 그 다음 5파이, 그 다음 7파이. 짝수파이는 여기, 홀수파이는 여기. 뭐라고? 짝수파이는 여기, 홀수파이는 여기. 그치? 그 다음 위에요. 2분의 처음에 집중. 관계 2분의 파이지. 나 한참 들리는 거 아니지? 2분의 파인데 한 바퀴 돌아서 온다. 한 바퀴 돌아서 왔다는 얘기는 2파이를 더했다는 얘기잖아. 2파이를 더했다는 얘기는 2분의 4파이를 더했잖아. 원래 2분의 파이였다. 한 바퀴 돌면 얼마야? 2분의 5파이. 어렵냐? 2분의 파이였지? 그다음 2분의 5파이지? 그 다음 뭘까? 9파이. 4씩 커지지 않겠니? 2파이씩 더했으니까 2분의 4파이씩 더하는 거 아니야? 4씩 커지지? 따라해봐. 4씩 커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불러. 9, 13, 옳지. 한번 얘기하면 참 유용하다. 갑니다. 얘는 2분의 3파이였어요. 이게 2분의 처음에는 3이었잖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2파이를 더할 거지? 2분의 4파이를 더했지? 분자에 얼마를 더할 거야? 40 더할 거야?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은 공차가 4인 등차제가 그러면 돼. 3, 그 다음! 그 다음! 곧 니네 당해.
다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이제 관찰해봐. 선생님 왜 이 새끼야? 여기에 있는 1, 5, 9, 13의 특징은 일정한 숫자 4씩 커지고 있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전부 다 1이지. 근데 요쪽 여기는 3, 7, 11, 15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3이잖아. 이제 그거를 나머지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란 나머지는 없는 거야.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4가 있으니까 그 직전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8이 4의 배수잖아. 직전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그렇게 이해해야 돼. 여기는 2분의 0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8파이, 몇이야? 2분의 12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도 4의 배수 아니야? 너희들은 못 봤지? 검정색 물체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잠깐 다른 생각을 잠깐 했지. 아닐 거야. 대답아! 미안해요. 아닐 거야. 아니야. 이쪽 봐요. 아니야. 아니라고. 이때 2분의 할게. 2분의 2, 2분의 6, 2분의 10. 여전히 분자만 쳐다보면 4씩 커지고 있는 거지. 분모를 이루통이라면. 됐죠? 그럼 보자. 이제 분자를 봐봐. 여기는 빨간색 써줄게. 이루통이라면 0, 4, 8, 12 여기 가요. 2분의 2, 6, 10, 14 관찰해보자. 이제 분자만 보는 거야. 분자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지. 빵. 여기는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했잖아.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면 나머지가 0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건 짝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3인 건 홀수다. 이렇게. 됐지? 아, 그러면 됐다 그랬어. 코사인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X좌표야. 자, 이제 질문할게. 내 손 잘 봐. 유후! 코사인 2분의 파이 0. 이 동경을 가리키고 있는 X좌표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0. 2분의 3파이 0. 아, 왜? 이 점에 X좌표라니까? 이 동경이 X좌표라니까? 2분의 5파이? 빨리 안 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는 0. 됐잖아. 0이야?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가 얼마라고? 0. 자, 이제 하나 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집중. 하나만 할 거니까 다 대답해. 입 다무는 사람 5년 후에 대학 가라. 코사인 2분의 7파이? 0밖에 안 했어 지금. 코사인 2분의 11파이? 코사인 2분의 101파이? 코사인 2분의 1001파이? 존나 잘해요. 코사인 2분의 99파이? 아주 잘했어요. 됐죠? 그 다음 이쪽 갑니다. 코사인 정수파이는 말이에요. 코사인 0, 코사인 파이, 코사인 이거지? 자, 집중. 코사인 0 얼마? X좌표야. 코사인 0, 1. 코사인 파이? 왜 이상하냐? 코사인 2파이? 1. 코사인 3파이? 4파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 5파이? 6파이? 7파이?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어. 쫄지 말고 해. 8파이? 9파이? 짝수파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니까. 홀수파이?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정수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n이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아유 진짜 n이 짝수일 때는 1.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이제 2개 됐네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2개 했습니다. 집중! 고개를 들라. 어차피 복습 안 할 거잖아.
지금 더해. 코사인 2분의 7파이 0. 코사인 7파이 10초 됐다. 코사인 2분의 5파이 잘 들어. 코사인 5파이 마이너스 1. 슬슬 헷갈리지? 코사인 2분의 11파이 코사인 11파이 코사인 12파이 코사인 100파이 코사인 2분의 100파이 옳지 안 속네요. 준서야 날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라. 집중. 코사인 2분의 99파이 코사인 99파이 코사인 1001파이 당황하지 말고 됐지? 된 거지? 진짜지? 가요. 사인 정수파예요. 사인은 y좌표예요. 사인요? 0, 사인 파이 0, 2파이 0, 3파이 0, 4파이 0. 우리 모두요. 설명이 좀 이상하죠? 최종 보스가 나왔어요. 사인 2분의 홀수파이는 조금 짜증나요? 2분의 홀수파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있는 거의 특징은 여기 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게 이 새끼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게 이 새끼지. 오케이. 여기는 이 홀수를 4의 배수로 분류해보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 전체의 결과가 1이 됩니다. 홀수 200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데 마이너스 1로 쓸게.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여기 있으면 y좌표가 1, 여기 있으면 y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y좌표가 1, 여기 있으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됐지? 일단 요것만 연습도 잠깐 할게요. 2분의 홀수파이일 때는 분자를 쳐다보시는 거고 분자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1, 8이 4의 배수잖아. 직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사인 2분의 11파이 마이너스 1, 12가 4의 배수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사인 2분의 13파이 플러스 1. 13은 12 다음 거니까 나머지가 1이잖아요. 사인 2분의 19파이 마이너스 1. 저 4의 배수 근처만 좀 보세요. 근처만 보시면 돼요. 사인 2분의 1001파이 플러스 1. 옳지. 1024의 배수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인 2분의 99파이 아유 아주 잘하셨어요. 잘할 수 있죠? 이제 슬슬 섞습니다. 사인 9파이 형들 사인 5파이 여기 써 있으니까 너희들의 뇌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집중! 이것만 하고도 충분하다.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 순서예요.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 코사인 정수파이 사인 정수파이 사인 2분의 홀수파이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는 0 코사인 정수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너희 뇌를 믿어. 우린 돌고래보다 좀 뛰어나단 말이야. 나를 포함해서 사인 정수파이 아주 잘했어요. 사인 2분의 홀수파이는 분자를 쳐다보다 뭐라 그랬죠. 분자가 홀수인데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이랬어요. 쉬워? 준비됐지? 잘할 수 있지? 집중. 코사인 2분의 11파이 0 사인 2분의 11파이 마이너스 1 사인 11파이 0 코사인 11파이 마이너스 1 슬슬 옵니다. 슬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사인 2분의 77파이
좀 개새끼인가 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알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인 2분의 100일 파이 1. 사인 100파이 0. 코사인 100파이 1. 알았어. 현실성 있는 걸로 할게요. 코사인 2분의 13파이 0. 코사인 13파이 마이너스 1. 사인 13파이 고민하지 말라고 제발. 사인 2분의 7파이 옳지. 잘하고 있어 얘들아. 할 수 있단다. 이제 됐죠? 따라해봐. 네. 얘를 주기 공식이랄지 상한함수의 공식 1, 2, 3, 4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계산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잡스러운 기술이야. 교과서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 단위원 그려. 찍어. 찾아. 요거야. 요건데 우리가 이제 또 뉴턴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는 돌이 떨어지면은 안타깝네. 이런데 그분 같이 똑똑한 사람은 돌만 떨어져도 만 떨어져도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외워보고자 하는 거니까 쉴 거거든요. 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니? 묻겠죠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2분의 7파이 사인 2분의 9파이 코사인 100파이 뭐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그럼 너희들은 진짜 나와야겠죠.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3분의 2파이 못 들었군요. 탄젠트 3분의 2파이 탄젠트 120 마이너스 탄젠트 60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 아, 형 담배 피러 가야 돼. 빨리 얘기 좀 해봐. 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고. 얘들아, 삼각함수는 지수로그랑 비슷해. 이거 계산을 좀 잘해야 돼.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돼. 알았지? 그게 연습이 돼. 그래프 보고 지랄이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보고 있으라. 갔다 올게. 연습 좀 해봅시다. 연습. 문제를 이제 풀 텐데 풀기 전에 아직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랑 병행하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위원에서 사각함수를 정의한 목적 확대 축소에 대해서 자유롭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사과처럼 생겼냐? 복숭아인가? 아무튼 원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됐대요. 그 동경을 하나 쭉 거볼게. 이렇게 컸어. 여기 점을 찍고 점을 찍었지.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닮았죠, 두 도형이. 각이 같으면 닮았잖아. 여기가 1이고 그만큼의 길이가 2가 돼. 두 개가 닮은 도형이지 않겠니? 그러면 두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1대2란 말이야. 1대2니까 네가 2분의 1이었으면 너는 뭐야? 1 이렇게 되는 거잖니.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단위원에서 정의를 했다고.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지. 그러면 요놈의 좌표는 x좌표도 2배가 되고 y좌표도 2배가 되는 거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좌표가 2 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쓰면 될 일이야. 당황할 필요 없는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됐니? 그렇잖아. 기울기는 말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흰색 삼각형에서 만나는 동경이나 노란색 삼각형에서 만나는 동경이나 이 기울기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탄젠트 값이나 여기에서 탄젠트 값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됐어요? 정말 된 거지? 이렇게 반지름이 2분의 1짜리인 원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또한 같은 동경에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x좌표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거 y좌표는 2분의 1 사인 세타.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가겠죠?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반지름이 3의 원이 있어요. 쭉 연결을 했네요. 이 점이 있네. x좌표 3 코사인 세타. y좌표 3 사인 세타.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면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읊었던 말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있는데 반지름 고정이지. 세타도 지금 고정이지. 그래서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할 때 x좌표, y좌표 말고 반지름이랑 세타를 가지고만 표시합시다 라는 좌표계도 있고 얘를 극좌표계라고 불러요. 또 혼자 하는 얘기한다고? 이런 거야. 여기에 점이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하지 않고 중심각 세타와 반지름 R만 알면 좌표가 무조건 표시가 됩니다. 이런 뜻이 돼. 자, 좌표 불러보자. x좌표 옳지. R 코사인 세타. Y좌표 R 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할 거다.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고정이니까. 극좌표계라고 부르고요. 공돌이들은 맨날 가서 할 거예요. 잘못했어.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지. 여기 길을 L이라 하고 여기는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뭐 마찬가지지 뭐. 이것의 좌표를 구하세요. x좌표 L 코사인 알파, y좌표 L 사인 알파. 너하고 너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알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상황함수의 정의의 맨 앞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과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교과서를 버리고 살지.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교과서보다 쉽던데요. 뭐 교과서보다 어렵던데요. 교과서는 풀었니? 뭐하러 풀어야 쌤 풀면 되는데. 삼수의 지름길이에요. 갑니다. 이게 원이 있는데 말이죠. 반지름 이번에 R이 원이래. 그러면 이렇게 갔어요. 세타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면 되지.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극좌표기로 보지 않고 일반 평면좌표로 보게 되면 네가 그냥 x좌표였던 거야. 네가 y좌표였던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지. 야, 코사인 세타란 말이다. R분의 X란다. 사인 세타라는 말이다. R분의 Y란다. 근데 R이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음수면 코사인이 음수, Y가 음수면 사인이 음수 이렇게도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탄젠트 세타란 길게 되는 거니까 너분의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여기를 XY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평면좌표 시간에 그랬잖아. x좌표분의 y좌표를 하면 원점과 걔를 연결하는 지선의 기울기야. 계속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똑같은 말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3이고 x좌표가 5래요. 코사인 값은요? 3분의 5. 알았어. 내 미안해. 잘못했어. 그 그리기 괜찮다고. 이 새끼들 헷갈리게. 나쁜 새끼. 진짜. 상코마 사라는 점이 있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는 5가 되겠죠? 3대 4대 5, 뭐 이렇게 되잖아요.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안다는 말은 너는 이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이걸 떠올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했대. 이제 1사분면에다 그려놨기 때문에 중선 방식으로 그냥 가도 충분해. 1사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뭐냐면 5분의 3이고 사인 값이 5분의 4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R분의 X좌표야. 5분의 3. 사인 세타가 뭔데요? 또 뭐는 뭐야? 5분의 4지 뭐. 여기 썼던 거란 말이지. 중간대랑 똑같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이 없는데 일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가봐. 씨. 야, 이렇게 갔죠? 여기를 알파. 이렇게 했어요? 이놈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아, 형. 알았어. 대칭이야, 대칭. 그만 내가 까먹었네요. 이거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 5.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집중. 코사인 알파가 얼마야? 아, y좌표 4구나. 여기가 뭐지? 코사인 알파. 5분의 마이너스 3. 아, 왜? 사인 알파. 5분의 4. 반지름분의 x좌표 코사인. 반지름분의 y좌표 사인. 됐어요? 들려요? 2번.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다고. 코사인은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그렇게 정의한다고. 올라왔네. 뭔데 쓴다고. 자, 두 번째요. 춤잘 추는구만. 두 번째 합니다. 도망가 한번 앞에 나와서 해보시죠. 됩니다. 음. 5분의 4래. 때리지 마세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가요? 일단 말이다.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걸 냈잖아.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한다. 선생님 무시하세요. 저 본수학에서 배웠어요. 세타를 하고요. 사인이 5분의 3면 얘가 얼고 여기가 잠시랑 씁니까? 근데 4대 5 장난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건 5분의 3. 아씨 틀렸어. 왜냐면 세타가 몇 서분면이 있다고 내가 매일 말한 적이 없거든. 말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지. 아직은 몰라. 그래서 만약에 세타의 범위를 제약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세타가 가리키고 있는 동경이 말이다. 내가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반지름이 일자리를 그리는 거야. 원은 이제 생략할게. 내가 귀찮으니까. 일 때문이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갔잖아요. 동경이 저기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x좌표니까 음수일 거 아니겠니? 음수여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것이 맞겠지. 그죠? 이거를 이제 뭐 원밀하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기도 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너는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다.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선생, 코사인 세타는 말이죠.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하고 앞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아야 되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 빼기 25분의 16.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5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됩니다. 이 처리를 딱 해놓고 나서 동경이 저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음수만 택해야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합시다. 삼각함수의 값을 알고 있는데 다른 거를 구하라 그러잖아. 따라해봐. 직각삼각형 을 그려놓고 절대값을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한다. 됐죠? 그 방식으로 가면 될 겁니다. 연습 하나 더 해볼까? 좋아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7. 나도 몰라. 구독. 괜찮아. 세타의 범위를 어디로 둘까? 4,3면으로 둘까? 2분의 3파이 1파이. 난장 아니지? 사인 세타. 반대편 세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악함수의 값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병신아. 7분의 5를 해야지. 여기가 7, 5, 세타. 코사인 값이 막 1 넘어가고 지랄이었죠. 그럴 수 있지.
49에서 25를 빼면 24냐? 루트 24냐? 루트 24니까 2 루트 6인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합니다. 사인의 절대값은 7분의 2 루트 6. 코사인의 탄젠트 절대값은 5분의 2 루트 6. 동경 표시.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사인값 양이야 음이야? 음수잖아요. 기울기 음수잖아. 그 다음에 탄젠트값 양이야 음이야? 음수. 이렇게 달라는 소리. 알겠죠? 그딴 식이에요. 하나 더요. 결론.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졌는데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절대값을 찾은 다음에 각의 보호를 통해서 각의 동명의 위치를 통해서 보호를 결정하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까먹고 뭐라 했지? 저 집안이 문제야. 왜 이래가지고 하나를 까먹었어. 뭐라 했지?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문제나 할까? 뭐라 했는데 까먹었잖아. 문제 풀자. 문제 봐요. 교재 피세요. 101페이지요. 골라서 풀게요. 1-2번. 둘레의 길이가 하다가 생각나면 또 할게.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다. 넓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아서서 이랬죠. 여기는 R이고요. 여기도 R이고요. 여기를 뭐 L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넓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로 표시가 될 거야. 너의 최대값을 갖는 상황인데 R을 구해볼래? 이런 말이지. 조건을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12래요. 2R 더하기 L이 12예요. 뭐 이런 뜻이거든. 이럴 때 네가 최대값을 갖는 R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눈치 빠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집중. 합이 일정하지. 곱은 최대값. 언제? 두수가 같을 때. 또 모른 척한다. 합이 일정하잖아. 곱은 최대값. 언제? 두수가 같을 때. 왜?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래, 나올 때마다 하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 두 개의 합이 있죠? 어떻게 반복하면 되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왼쪽이 산술평균, 오른쪽이 기하평균.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던 것 같아. 등호 조건이 뭐였냐면 두수가 같을 때였어. 따라해. 두수가 같을 때. 다시 두수가 같을 때.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놈 양수죠. 세모라는 놈 양수잖아요. 합이 12로 일정했지. 합이 일정해. 여기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 2 나누고 제곱하면 되잖아. 곱은 최대값.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 다시.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이 벌리라고. 좀 있으면 마스크 벗네. 이제 입 못 다물고 있겠지. 입 안 벌리면 지랄할 거니까. 다시.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 계속 할 거야. 곱이 일정하면 합은 합이 일정하면 곱은 그래. 사람이 되고 있구나. 곱이 일정하면 합이 일정하면 곱은 이지. 최대값과 최소값은 등호에서 발생되지. 등호 조건이 뭐라고? 두수가 같을 때. 두수가 같을 때. 이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 보면 합이 일정해요. 곱은 최대값을 가져요. 언제? 두수가 같을 때예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R과 L은 최대값을 갖는데 언제 갖냐면 이 두 수가 같을 때 갖는다고. 두 개 앞에서 11에 너 얼마? 옳지. 너 얼마? 6. 이럴 때 갖는다는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6이고 네가 6일 때 그 최대값은 36이었겠구나. 이런 말을 안다고.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냐면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면 이렇게 했겠지. 2분의 1 RL인데요, 형? 그래, 이거. RL의 최대값은 18이잖아. 숫자도 아름답네. 18이니까 네가 2분의 1 곱하기 18이 돼서 최대값은 9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었겠지만 묻는 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R을 구하라면 그때 R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2R이 6일 때잖아. 그 R은 3일 때잖아. 됐지? 이제 중간생략 합이 11을 일정했네. 두 개 곱과 관련이 있잖아. 최대값을 가져 R을 구하라 했지? 그냥 R은 3이라고. 그때라고. 됐어요?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전에서는 지금 내가 한 풀이보다 지금 내가 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이해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이 쓸 수 있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풀 거야. 선생님 이게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렇지. 관계식이 있잖아. 그렇지. 한 문자로 통일할게요. 그게 옳지. 2분의 1 R에다가 L은 12 빼기 2R 이렇게 될 거라고. R이 양수인 게 뭐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6이 돼서 엎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최대값 구하라. R이 3을 잡겠죠. 됐죠? 그렇게 풀어도 이렇게 되고 산술기하러 갔으면 좋겠어. 아마 그래서 너희들이 저번 시간에 부채꼴의 넓이 할 때 내가 메모해 놓으라고 했을까? 산술기하라고. 그랬을 거야. 이런 데 응용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음 좀 헷갈려 했던 것 위주로 좀 먼저 뽑아서 하고 그 다음 해볼 테니까. 일단 6번 해볼까? 6번이요. 6번은 으쌰. 원점과 마이너스 4,3을 맺는 요점이 있대. P점이고요.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응? 3이었구나.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닙니다. 필요는 핑계야. 그렇죠? 마이너스 4,3이었죠. 자, 이제 이런 얘기죠.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렇게. 뭘 찾아야 되겠냐면 반지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반지름은 3대 4대 5니까 여기 5를 쓸 거야. 사인은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y좌표. 3이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잖아요. r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5번이요. 5번은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래.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가기니? 조심해라. 개념편 교재에는 내가 실지를 않았어. 내가 말로 설명했던 그거 있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반대 방향일 때, X축대칭, Y축대칭 뭐 이런 것들 있잖니? 이 설명을 다 했는데 여기 일부러 내가 실지 않았는데 말이지. 일반각으로 표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얘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1사분면이니까 2분의 세타는 1사분면. 읽으면 안 된다. 1사분면이니까 말이에요.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여기가 세타. 그런데 이 세타라는 각이 한 바퀴 돌아와서 이만큼 간 건지 두 바퀴 돌아와서 이만큼 간 건지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간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일삼면에 있는 일삼면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해보고 진짜 일삼면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세타라는 각을 써보기로 해. 세타는 알파가 있는데 사람이면 뭘 더해야 돼? 귀수를 더하라 그랬죠? EM파에. 이렇게 기수를 더하자.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단 n은 정도예요. 근데 말로 떠들었던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일반각 문제야. 그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분의 세타를 계산해 봐야지. 얘는 n파이에다가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알파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2분의 알파라는 각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인 이런 각을 가지고 있어. 대충 뭐 해보면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찾아보는 거야. 얘는 정수니까 뭐 주기성이 있겠지 뭐. n이 0일 때는 빨간색 점이고 2분의 알파니까 괜찮아? 빨간색 점일 테고 동경일 테고 n이 1일 때를 해보면 2분의 세타가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였는데 파이만큼 더 가래. 여기였을 거 아니야. 파이만큼 더 가보세요. 이런 말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너는 3, 4분면이로군. n이 2일 때도 해봐. 2분의 세타가 2일 때를 해보면 2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알파로 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2분의 알파만큼 가려는 거지. 시동 1사분면이겠네. 이렇게 n이 3일 때 2분의 세타를 해보면 3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3파이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파이를 더했잖아. 그래서 파이를 더했으니까 여기 쪽에 파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1로 왔겠지. 이거 얘가 1, 3, 1, 3, 1, 3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은 1, 3면도 되고 3, 3면도 돼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방식을 빨리 탈피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피곤하다. 그 말이고 9번이요. 하려고 했던 일이 뭐지? 기억나. 문제 풀면서 할게. 콘텐츠를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수업할 때 이게 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피로가 막 있으면 잘 안 나와. 내가 수업하는 방식이 시나리오를 막 짜온 다음에 그거를 막 읊어대는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관객의 상황이나 수준에 맞게끔 여기 던지는 편이라고. 내가 막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막 실수도 막 잦잖아. 그러니까 실수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몸 관리를 잘해. 읽었어. 가요. 카드 세트. 수업이 이제 너무 많아. 좀 줄여야지. 3분의 3. 파이. 세트. 2분의 3 파이. 였을 때 15. 코사인 세타. 상수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 딱 그 패턴이죠. 상한값의 값이 주어졌는데 다른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해보자. 여기가 세타지. 여기가 3이겠고 4겠고 여기는 5겠고 마음 편하게 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 절대값만 구할게.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그거 결정해야지. 동경이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이쯤에 있거든. y좌표 음수, x좌표 음수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집어넣고 계산한다. 그렇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마찬가지야. 열심히 해봐. 좀 방해볼까? 107페이지 2-4번 해볼래? 그거 생각이 많으면 답이 안 나온다. 초보자들이 더 잘한다. 신기하더라고. 했니?
빨리 해. 한 사람은 잘했어. 내가 지옥의 문을 열어볼게. 배운 바가 있는 거지, 선생님.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역수 아니에요. 공부를 막 하고 싶다.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왔어. 뭐 제곱하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 왼쪽을 제곱하면 1 더하기 2사코가 된다. 9분의 1. 형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통분해서 부모가 편해지는 건 좋은데 1로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트하고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에요. 뭐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야. 시방치가 않지. 이렇게 곱해봐. 사인 세트하고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야.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잠깐만. 내가 너무 무지성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관찰을 했지. 근데 얘가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숫자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러다 그랬다. 약간 초보자들이 훨씬 더 잘해.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곱할게. 사인 곱할게요. 나 병신아. 코사인을 곱했는데. 어? 야. 이렇게 되잖아. 뭐 이상한 거야. 코사인 빼기 사인을 했지? 코사인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을 했지? 어라?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네? 응? 3분의 1이네? 이러기를 바랬다고.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는 않아. 어떤 문제는 아까처럼 통분해서 푸는 게 편한 방법도 있지만 얘네 순박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막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과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보는 게 좋겠다. 됐죠? 단순 계산이니까 그런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5번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잖아. 생각이 너무 많아. 5번이요.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우리 그 집에 계시는 큰 따님이자 대장님이신 와이프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왜?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째서? 어, 우리 대장님은 그 장부를 보시잖아. 아, 나는 그 공인인증서가 와이프한테 있어. 모든 경제권을 와이프가 다 가지고 있거든. 나는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 노동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가사 일을 하는 애를 키우는 그가 하시는데 전업주부이신데 매출 장부를 딱 보다가 이 곡선이 있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거든. 보통 내가 이제 평단에는 이렇게 갔다가 방학 때 쫙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쫙 찍었다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재정방학을 나서부터는 계속 일정해 거의. 일정에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일정하고 이렇게 가는 타입인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말 던질 때가 있어. 요즘에 자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나 봐. 왜? 등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 반에는 막 남아있는데 못하는 애들이 이제 씨발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막 많이 해서 가게 되는 순간 뭔가 또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지 내가. 애를 쓰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해요. 저거 해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가 제곱하래요. 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긴 하네. 사인 세타를 제곱하라는 그 말이 말이다. 괄호를 치면도 괜찮은데 괄호를 안 치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한 건지 세타 제곱이 각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한 것은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지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나오잖아. 그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넣으면 뭐였지 아까? 사코분의 1이었잖아. 사코분의 1이니까 각이 잡혔네. 얘를 제곱하자. 1 더하기 2사코가 되고 오른쪽 4분의 1이 되고 2사코 너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코를 구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너는
탄젠트와 코탄젠트 너를 제곱하고 빼기 2배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가 될 텐데 어차피 역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얘만 구하면 됐던 거잖아. 얘는 사커분의 1이니까 얘를 역수 취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죠? 역수 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넘어가요. 자, 6번 스타트 해봐요. 생각이 많이 틀리던데? 해봐. 자, 좀 생각했죠? 다음 과정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갑시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통분을 했다 치자. 통분을 하면 1로 곱하면 사인 제곱이고 1로 가면 1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거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불편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 통분을 하기로 해. 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너의 제곱이 됐고 문자를 다시 정리해보면 코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잖아. 1 더하기 1 빼기 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모 오 사인 세타 전개 표현 안 할래. 1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됐어요. 얘는 2로 묶으면 2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약분을 해서 답은 사인 세타분의 1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됐지? 두 번째는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야. 그럼 거꾸로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걔는 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1 빼기 사인 제곱이 나오면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분자는 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뭔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잘 된 거야. 일단 오른쪽 그냥 쓸게.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럼 얘는요. 얘가 요 새끼가 사인 제곱 세타란 말이지. 사인 세타를 하나 나눠. 이렇게. 그럼 왼쪽은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계산하면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이게 좀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보이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더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변신을 해보도록 해라. 됐죠? 됐어요. 정리된 사람 2-7번 시작. 2-7번을 풀면서 중간 이후에 고기를 갸우뚱하면 내가 성공한 거야. 아 물론 제대로 풀어도 성공한 거지.
과연 나는 성공을 한 것일까?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일까?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자, 그치? 딱 거기서부터 짜증나지. 버퍼링이 열리기 시작하자 이제. 잘했어. 자, 집중. 시작. 각을 한번 잡아보자고. 이게 탄젠트 나올 거야. 탄젠트 값을 알고 있는데 코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부호를 결정한 후에 가면 되는데 코사인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부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 곱했지 이렇게. 루트 3 빼기 루트 3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러 왔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요. 1 더하기 루트 3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됐네요. 탄젠트 세타를 구해요.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유리화 해야죠. 루트 3 빼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너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루트 3이 되고 2 빼기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됐어. 이제 됐다. 탄젠트 세타 값을 알았으니까 걔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탄젠트 세타가 제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빼기 루트 3이 된다. 가만히 있어 보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루트를 박으라고. 이거 제곱은 1. 이거 제곱해요. 4 더하기 3이니까 7 빼기 4 루트 3 루트를 박으라고. 이렇게. 알았어. 루트 이중분호가 나오죠. 8 빼기 4 루트 3. 이게 하려면 해. 하려면 하지. 이거 공부를 좀 하면 되거든. 루트에다가 8 빼기 2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합해서 8 되고 곱해서 10이 되는 건 6하고 2잖아요. 6하고 2니까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너번에 너를 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잠깐 다시 생각해봐. 자, 따라해봐.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 아이씨, 걸려. 몇 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간다니까. 즐거운 주말. 학원을 또 가야 되는 주말 있잖아. 가요. 따라해봐. 탄젠트, 코사인. 코사인의 역수가 뭐였니?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이게 있잖아. 혹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아니었어? 맞지? 기억해. 탄젠트 값이 나왔는데 코사인 제곱을 묻거나 코사인을 물었잖아. 이렇게 노가다로만 갈 생각하지 말고 그 공식을 계속 한번 떠올려봐. 이게 이럴 거거든. 아까처럼 해도 되긴 돼. 난 안 할 테니까 지금 혼자 해봐. 이중으로 왜 풀리는지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였다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겠지. 시컨트가 코사인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수원에서는 이 표현을 쓰고 미적분 가야 이 표현을 쓰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나오긴 나오는 거라고. 수원에서도. 괜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이냐? 빅3. 안녕. 근데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반가워. 가요. 뭐 하려고 말았냐? 탄젠트 제곱이니까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그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을 구하는 게 낫지 않아. 이해했지?
아까처럼 해도 물론 되지만 탄젠트가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면 이 공식을 기억해 보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 111페이지 3-3번 시작. 진짜 힘들겠다. 학원. 롤도 해야지. 유튜브도 봐야지. 인스타도 해야지. 내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좀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애들은 그냥 그런 거 다 잊고 가만히 있어고 단연을 막 그려갖고 대답을 빨리빨리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나는 좀 머리가 좀 무식해서 잘 안 되더라고. 내 방식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 출발. 가글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소. 사인 마이너스 세타.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뺐지. 이렇게. 제곱하기 직전 거를 할게. 제곱하기 직전 거.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를 먼저 할 거야. 가글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제곱하기 직전이고 얘를 제곱하래. 탄젠트 제곱 세타고. 이 새끼 270도지? 2분의 3파이지? 2분의 3파이?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는 상당히 유용해. 강력해. 2분의 3파일 때 제일 강력하지. 2분의 3파일 때는 코사인을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사인으로 바꾸세요. 270도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 그때의 코사인 값은 양수잖아. 너는 양수. 있죠? 또 2분의 3파이가 나왔지?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 동경을 그려보면 2분의 3파이 세타만큼 까졌지? 이렇게 사인 값은 음수, 너 음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가글 앞에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고래는 가시를 먹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좀 많이 계산해봐 이제 지우고 해봐. 많이 해줄까? 해보면 사인을 날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아니요 뿅 사라졌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또 있잖아. 플러스 시컨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방금 스포했잖아. 시컨트 제곱 세타에다가 탄젠트 제곱 세타를 뺀 거지? 얼마?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밑에 것도 뭐 마찬가지가 될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4번이요. 이런 기초 계산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가는 것이 목표야. 그래 뭐를 한다. 4번이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다 보여야 돼. 쓰자마자 보여야 돼.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값을 구해라. 가글 앞에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이 같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음각공식 가시를 먹겠지. 어떻게 한 스텝 줄였는데 괜찮아?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고래는 가시를 먹잖아.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럼 너 가글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잖아. 알아서 쓸게.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 이렇게 됐지. 너 가글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너 2분의 3파이 땡큐 사인 세타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만큼 가면 여기 코사인 양수 이렇게 삭제, 삭제, 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틀리면 대학을 못 간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못 가요 이런 거지. 3-5번이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게 그 기출 문제야. 삼각형 ABC 세 내각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삼각형이 세 내각 그랬으니까 A랑 B랑 C랑 합하면 180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 1번 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그라프의 90도면 같잖니. 보니까 그렇지. 또 같습니다. 맞고요. 2번 자동으로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인 A 사인 B 더하기 C 네가 0이 되는 거야. B 더하기 C라는 각이 파이 빼기 A거든. 보이지?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A라는 말은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면 같잖아. 이게 사인 A란 말이지. 사인 A랑 사인 A를 더해서 0이 되겠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쌍둥이인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봐.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더하기 C 네가 0이래. 코사인 B 더하기 C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B 더하기 C일 거야.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주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B 더하기 C 뭐 이렇게 되겠지. 아 병신아. A잖아. A 이렇게 되겠지? 참.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탄젠트 A 탄젠트 B 더하기 C 이렇게 넣어요. 탄젠트에다가 파이 빼기 A로 쓰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90도니까요.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부츠 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315도? 각 이상하지? 주기가 얼마? 360도?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하면 이제 45도가 되겠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마찬가지로 각이 이상하면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을 하던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생각을 하던지 그렇게 가면 될 겁니다. 이제 어디를 가볼까? 이쪽 114페이지 가봐요. 114페이지에 시간 되나? 충분하네요. 10, 11, 12, 13 시작. 상한함수의 공식 1, 2, 3, 4를 기본으로
멀티를 생각해 가면서 해보세요. 12번까지만 해봐. 출발. 갑시다. 얘는요. 각을 먹을 거죠. 얘는요. 위에 거랑 같아요. 각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으니까요. 너랑 같은 말이네. 너는 사인 6분의 파이죠? 각을 앞에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은 같으니까요. 같고요. 그 다음에 얘.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얘기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얘가 코사인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이게 되는 거잖아. 주기를 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다 같고 너는 탈락. 이렇게 하면 되겠고. 11번. 얘는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각을 앞에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은 같으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렇게 변수랑 상수랑 오면 상수를 앞으로 보내는 게 좋아. 코사인은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뗐다, 가능하다 그랬잖아. 코사인에다가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쓰면 되겠고, 각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주기를 한번 까면 되겠지?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각을 앞에서 90도면 같은 거니까 빵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될 것 같지 않냐? 얘는 뭐 할래? 사인 180도 더하기 30도 뭐 이런 거 같지 않니? 180도 더하기 30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180도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니까 각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면 사인 마이너스 30도인 거 같기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이 여러 개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얘는요 240도는 말이다. 코사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거나 해봐. 180도 더하기 60도인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먹고요. 너는 또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하면 되겠니? 주기를 까야지. 사제트 주기는 180도지. 두 번 까봐. 360도를 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가 될 거 아니냐. 사제트 마이너스 45도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얼음이 개 크네요. 야, 180도가 주기니까 주기에 비해서 열심히 이렇게 더 할 거야. 그러면 얼마 할래? 180도 몇 번 더? 해봐. 11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360도를 몇 번 해볼까? 이렇게 해도 돼. 360도를 3번 더하면 180도를 6번 더하는 거잖아. 360도를 3번 더하면 얼마니? 180도지? 그거 한번 더해주고 남은 거 갖고 놀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주용식 쓰면 돼요. 숙제는 4-1번부터 이제 함수야. 사인값의 그래프야.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릴 수가 없어.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텐데, 3-15번까지 해줘요. 3-15번까지 사인값을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4-1번부터 하기에 앞서 사인값의 그래프를 끝낼게
다음 시간에 오면 끝낼 거니까 나도 체력 관리하고 니들 체력 관리해서 해보자고. 다음 시간에 봐요.